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스카이 스펙과 면접의 모든 것 오늘 5번째로 연세대학교 국제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PPT만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특별히 불편하신 분이 안 계시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PPT 확인하겠고요. 혹시 지금 화면이 안 보이시거나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어, 채팅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네,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말씀이 안 들리면 이 말씀도 안 들리시겠죠. 그래서 잠시만. 네. 예. 네, 특별히 불편하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제 SNS나 뭐 밴드 등을 통해서 들어오실 것이므로 제 소개를 길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항상 요 설명에는 5가지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서연고의 다양한 전형들이 있지만 각 전형별로 어떤 친구들이 붙었고 어떤 친구들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대비할 점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연속성과 변화는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1단계 선발이 이제 4배수로 확대가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1단계 합격 가능성은 좀 올라가겠죠. 네. 하지만 이제 또 이제 면접의 변수는 더 커졌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합격자 패턴과 사례를 보시겠지만 내신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 이제 ISE, AST 학스 정도 순으로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학교 측이 얘기하고 있거나 밖으로 드러난 숫자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면접 기출 거기 분석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문이과 공통 문학이라는 특성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면접 자체가 작년부터 조금 변화된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문이과 공통 문학이라는 측면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고3 이제 체크 포인트 입장에서는 당장 여기 써야 하는 입장에서 일단 여기는 국제대학에 있지만 국제학부가 아니다. 예, 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국제학부로 맞춰진 생기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국제학부로 맞춰진 생기부라고 해서 유의할 것이 별로 없다. 그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3이나 고1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는 일단 영어가 일단 기본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세부 전공에 맞는 활동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속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일단 1단계가 탑에서 확대가 된 거고 이거는 변화의 측면이 크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연속성과 변화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우리 학교 1년 선배들의 입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가장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이제 근거인데, 물론 여기서 입결이라는 내신만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변화의 측면이 커지게 되면은 작년, 재작년 선배들의 입결을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보정되고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추론한 그런 입결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더 이어진 25년도 변화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미 작년에 나타났던 것인데 여기서 작년에 나타났던 변화 제일 컸던 건 어쨌든 면접의 변화였고요.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 최저도 2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좀 추합에 있어서 좀 예외적 현상이 발생하긴 했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냐? 면 요거죠. 이건 이미 작년에 예고가 됐던 것인데 1단계 합격자 수를 4배수까지 늘린다. 그러니까 이제 활동 우수 같은 경우는 좀 덜했는데 요 국제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추합을 다 돌리고도 이제 2월이 발생했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 이제 1단계 합격자 수를 좀 1단계 합격자 수를 늘려서 면접을 더 많이 보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는 어떤 의지가 보이는 겁니까? 정시로 2월 시키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캐치하실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1단계 합격은 뭐 작년까지 봐야 뭐 1단계 합격하면 웬만하면 돼요.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1단계 합격할 수 있는 선은 더 내려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내년 상황인데요. 이거는 고2들이 해당되는 게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이거는 어쨌든 이거는 5배수로 지금 늘어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단계는 더 늘어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면접의
중요성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형성에 이제 나타나는 변화였고요. 다른 점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진리학부라는 소위 무전공 선발이 생기면서 정원 변동이 조금씩 있었는데 이 UIC 계열에는 정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장면 이론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롤피턴과 사례인데요. 자, 우선 이게 이 국제형, 뭐 IS 이런 거 자체가 좀 용어가 낯서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있는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있는 하스와 ISD를 뽑는 전형을 얘기를 합니다. 즉 오늘 얘기하는 것은 언더우드 학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학번은 저희가 그리고 또 이제 뭐 내년부터 바뀐다고 하지만 올해까지는 어쨌든 특기자 전형입니다. 이제 저희가 얘네들은 지금 얘네 둘을 뽑는 걸 우리가 소위 학종에서의 국제형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여기는 1학년 때는 이제 융합사회과학부나 융합과학공학부나 혹은 이제 이 아시아학이나 이 셋 중에 하나로 입학을 해서요. 이제 국파스나 ISD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들을 선택하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인천학생을 보면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이거죠. 국제형을 얘기를 하는 것이 국제형이 어디만 해당이 된다? 기본적으로 국내고는 여기 쓰는 거 아니고요, 그죠? 해당 사항 없고 아시아학 20명, 융합사회과학 100명, 융합과학공학부 40명. 이제 해외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언더우드 해외고는 이걸로 들어와야 되긴 합니다만 하스 30명, 베이스 20명 이런 식으로 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학생부 종합제는 국제형이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좀 이제 요거는 이제 올해 자료를 약간 올라온 걸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요. 보시면 이제 국내고와 해외고가 완전히 다르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해외고 나온 애들 경쟁해야 되니까 스펙이 훨씬 좋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랙이 다릅니다. 서로 다르게 뽑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이 헷갈리는 거 언더우드는 이 전형이 아니다. 특기자형 지원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고 어떤 졸업 기준으로 국내고 해외고는 따로 뽑는다. 선발 방법은 이제 사배수가 됐으니까 1단계 서류 평가로 일단 사배수를 뽑고 그 애들을 대상으로 재시문 기반 면접을 한다. 이건 뭐 면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재시문 중에서 한 단락 정도는 영어 재시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고 같은 기준, 국내고 기준, 뭐 해외고는 당연히 수능 안무가 필요가 없고요. 국내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2하본인데요. 이 어떤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랑 탐구만 갖고 맞추고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국어나 수학 중에 이제 포함해야 되고 영어는 별도로 어쨌든 2등급 이내가 들어와야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뒤에 충족률 나오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충족률은 아니었고요. 예전에 이제 영어가 1일 때 대규모 미달 사태가 재작년에 한 번, 그 다음에 4년 전에 한 번 났었는데 뭐 이제 그런 상황은 다시 한번 다시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지우고 가야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 헷갈리시는 거 이것과 이게 뭐가 달라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국내고 기준 했을 때 해외고는 어차피 뭐 다 국제형 들어오는 거니까 이제 학종 국제형이 있고 특기자 국제인재가 있다. 근데 이 선발 모집 단위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제 국제형 요세 과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오는 이제 언더우드 학부라는 건 여기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어느 집 애가 연대 UD, 연대 국제학부를 다닌다더라. 아니면 이제 뭐 특히 외고나 국제고에 그런 친구들 많은데, 저는 연대 국제학부 가고 싶어 이런 애들이 말하는 보통 그 국제학부는 이쪽입니다. 음. 그럼 여기는 보통 통칭 하스트르가 약간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되죠. 여기 이과도 있지만 IS님에서 좀 차이는 있다. 그래서 이건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일단 입시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저 IS 쪽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수능 최저가 필요하고 그쪽은 수능 최저가 필요 없습니다. 입시적으로는 그게 가장 큰 차이이고 서류 평가는 이제 뭐 요게 학종이고 요게 그 특기자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이제 뭐 특기 역량 비교과 활동이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상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면접이 여기는 영어 제시문이 있는 정도, 요건 아예 영어로 한 면접하는 정도. 영어의 중요성은 이쪽이 훨씬 높습니다. 이쪽은 영어가 그다지
있긴 있지만 중요한 변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합격한 친구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오늘 의미가 이제 패턴과 케이스 어쨌든 있으니까 보면 보통 이렇게들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원 패턴 좀 보실 게 뭐가 있냐면 위쪽 친구 이거 이제 쓰신 6개 카드를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례들은 제가 설명했다 한 3번 정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올해. 일단 일반 전형 아문을 썼고 정해를 썼고 이렇게 된다면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가고 싶었던 과는 어디구나? 정해구나. 그리고 이제 서울대는 약간 여기서 약간 이제 하향을 한 거죠. 그다음에 근데 얘가 고대 개정은 일문과를 썼어. 그럼 얘는 아마 10중 8구 외고 일본어과일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국제형을 보통 쓰는 하스를 안 쓰고 굳이 아시아어를 쓴 거죠. 왜? 일본어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당연히 성대 근리는 당연히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문 조금 믿고 성대 인문까지 썼다. 요 스펙으로 여기를 들어오고 요 스펙을 들어왔다는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이 어떤 국제형의 경향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질문들 많이 이제 특히 작년에 그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추합이 많이 돌까?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이나 재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 추합이 돌았던 이유는 거의 영어 최저를 못 맞춘 애들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점점 지금 추합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하스로 붙은 애들의 평균적인 경쟁력이 올라갔다는 거죠. 어디론가 빠져야 하스를 버릴 거잖아요. 하스보다 더 좋은 데로. 뭐 예를 들면 연대 일반학과 정외과라든가 아니 고대 인기학과라든가 아니면 서울대라든가 여기를 붙을 수 있어야 여기 빠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스 뜨는 애들이 하스가 어려워져서 이게 아니라 여기를 기본적으로 뭘로 많이 쓴다. 이제 애들이 뭘로 쓰기 시작했다. 보험으로 많이 쓴다. 그래서 이런 조합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도 인시적 컨설팅 그렇게 하고 연대 화로로 하나를 쓰고요. 연대 화로를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하스나 여기 걸려 하스나 UD를 보험으로 하나 쓰는 거죠. 연대 카드 2개 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일단 요 특기자나 국제영어 붙어놓고 그다음에 그런 화로를 뭐 더 소신 지원을 할지 아닐지가 좀 달라지는 거죠. 자, 오른쪽 친구도 비슷하죠. 오른쪽 친구는 보면 얘가 고대 기저귀 동문이잖아요. 그럼 얘도 아마 외고 도곡과일 거예요. 일단 고대를 붙어놓고 가는 걸 쓴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얘가 연대 화로 동목과 여기 동목과 쓴 거죠.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이제 연대 화로는 왼쪽 친구에 비하면 약간은 안정 지원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얘네 둘 다 서울대 간 애들이거든요. 서울대는 나름 합리적으로 지원을 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 예전에는 이제 하스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이건 이제 코로나 전 정도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년, 21년 정도까지 하스를 아예 안 썼어요, 애들이. 굳이 뭐 거기 가야 돼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이걸 화로랑 동시에 쓸 수 있게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보험으로 쓰는 거죠. 연대 화로가 그만큼 되기가 까다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추합이 많이 돌고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제가 말씀드린 4배수로 늘어난다고 해서 아무나 붙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3년 전, 4년 전에 붙었을 그 어떤 학생들의 수준은 이제는 4배수로 늘어도 1차 합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만큼 평균적으로 쓰는 아이들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추합도 늘었지만 동시에 그 얘기들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여기 내신 컷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뭐야? 그럼 연대가 이제 그럼 애들이 뭐 내신을 카이트하기보다 그게 아니라 오는 애들의 내신이 좋아진 거죠. 예를 들어서 A그룹, 뭐 대표적으로 이제 A그룹 외고 중에서 대원외고 하나 들어가고 하나고 민사고 뭐 외대부고 뭐 이 정도 들어가죠. A그룹에 청신국제고 이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 직전, 코로나 초기 한 21년 정도까지만 해도 일단 4점 초반 아니면 4점 초중반까지도 1단계 통과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거의 1년에 한 명 이때라고 이제 소문이 돌 정도로 걔가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3점대는 돼야 된다는 거 어쨌든 3.9분을 한이 있어도.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A그룹에서 이제 얘 집에 2점 후반이 썼는데 예전에 여기서 A그룹에서 일단 3점 초중반만 돼도 하스 안 썼거든요. 요새는 일단 기본으로 쓰고 가죠. 왜? 일단 연대 하나 붙어놔야 돼. 그래서 여기 오는 아이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높아졌고 걔네들이 이제 그만큼 빠질 만한 가능성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추억이 많이 도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취업이 많이 돈다, 내신 것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꼭 긍정적으로만 보실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일단 1단계 선발되는 것 자체는 타이트해졌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자, 화로와 이제 ISE를 비교했어요. 이건 이과죠. 이과 애들이고요. 일단 이과 ISE는 생각하실 게 뭐가 있냐면, 뒤에 아마 학교별 기준이 나올 때 이과 ISE는 일반고가 50% 이상입니다. 보통 하스는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라고 보고요. ESD는 일반고 진짜 드물거든요. 일반고 여기 한 글쎄요. 제가 알기로 5분의 1이나 4분의 1 되나? 이 정도고, UD는 일반고 한 5분의 1 잡죠. 5분의 1. 그렇게 잡는데, 여기 유독 많아요. 왜? 수능 최저 때문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특목고라고 하더라도 외부 국제고들은 수능 공부를 하거든요. 고대하고 사학발 맞춰서 가려고. 왜냐면 걔네는 이제 뭐 스카 이상을 막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도 훨씬 많잖아요, 인원이. 근데 이쪽에 이제 그 이과 쪽에 특목고는 어디냐면 연과고잖아요. 연과고는 솔직히 근데 인원이 작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웬만하면 다 스카이에서 끝나잖아요. 한 중간 이상 3분의 2 안에만 들어가면. 그러다 보니까 수능 공부를 거의 안 하죠. 특히 현역 때는. 그래서 여기를 못 들어와요. 현역 연과고 애들이. 수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일반고가 가기가 수월해집니다. 전사고 애들도 많고. 그래서 일단 요 비율을 생각하실 필요 있고요. 일단 이 표를 보시는 건 일단 D그룹은 이제 뭐 제가 항상 요건 좀 계속 말씀드리면서 D그룹, E그룹이고, 그러니까 D그룹 2점 안팎의 내신은 E그룹 1점 중후 내신과 내신이 비슷하다고 주셔야 되고요. 왼쪽에가 쓴 카드들이 있고 오른쪽에가 쓴 카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 이 골드는 다 최초합이고요. 밑줄 친 거는 1차 합을 했거나 1차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합은 그걸 추합을 했거나.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얘 왼쪽 친구의 생기부가 훨씬 좋았던 거죠. 내신을 비슷하게 잡는다고 본다면. 근데 최근 추세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과에서 이제 특히 일반고 친구들이 연대로 카드를 2개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 둘 다 저 내신으로 연대 교과를 쓰기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특히 작년에는 이제 저 면접 없어지면서 한 1점 중반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컷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약간 ISE를 보험으로 쓰고 가는. 그래서 이제 붙기도 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고대 콩공이 되면 고대 콩공 가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약간 반반인 것 같고, 어쨌든, 문제니까, 어쨌든, 요렇게 어쨌든 쓴다. 그리고 여기 상당수가 일반고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일반고들은 이제 ISE 간다는 생각을 보통 잘 안 하시니까, 어쨌든 영어가 1등급 대가 나와 있고, 생 일반고에서, 다른 스펙들이 좀 갖춰져 있으면 저는 이제 ISE를 좀 병행해서 쓸 것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고요. 요건 이제 전년도 케이스예요. 전년도 케이스라서 이제 문과 쪽에 파스를 썼던 친구들 케이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언더우 썼던 케이스도 나와 있어요. 이제 4점대가 되면 안 됩니다. 네, 힘들죠. 또 다른 케이스고요. 3년 케이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면접 얘기로 가겠습니다. 요 전형은 면접이 이제 40%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1단계를 점수 60%와 면접 40% 가는 거고요. 이게 그럼 이 비율을 가지고 이제 50%면 당락의 영향이 엄청 크고, 뭐 서울대 일반이나 고대 궤적이 그렇죠. 40%면 좀 적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숫자에 꼭 비례해서 면접에 영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연세대학교는 면접의 영향력이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고대 궤적에 비해서 적은 편이긴 합니다. 이거는 예전까지는 이제 상대적으로 면접에서 좀 변별력이 안 나는 편, 내지는 아이들의 서류를 좀 더 보는 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2년 동안 나타난 경향은 애들이 다 같이 면접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더 못하고, 못하는데 희한하게 준비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면접이 상대적으로 영향이 줄어든 감은 있고요. 연대는 기본적으로 지금 녹화 면접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장 녹화 면접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활동 수영, 국제형, 그 활동 수영 이제 그 기본 전형이죠. 국제형이 오늘 말씀드린 거고, 기획균형이 있고, 추천형은 이제 면접이 없어졌고요. 이거 같은 현장 녹화 면접이다. 그래서 8분 준비에 5분 녹화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준비가 많이 필요한 전형입니다. 일단 타임어택에 들어오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그다음에 면접 시간이
뭐 5분 안에 녹화 시간 맞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일단 테크니컬한 훈련이 가장 많이 필요한 면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면접 문제를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25년도에 나왔으니까 이제 가장 최근 문제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 가나다 세 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나의 영어 지시문이 한 단락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 1번은 이제 가와 나의 관점 비교한 비교 문제. 그다음 문제 2번은 다의 관점에서 가와 나의 설명하라 문제. 그러니까 설명하는 평가되면 설명하라 문제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유형은 보편적인 유형은 요거보다는 요 형태가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도 이제 국제 계열의 면접을 보고요. 여기 제시문 4개잖아요. 그죠? 가나 다라 4개가 나왔고 기본적으로 일단 제시문 4개가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제시문 3개가 나왔냐? 이건 연세대학교가 상대적으로 조금 면접이 의미가 적다고 판단했을 때 특히 이제 뭐 재작년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랬었는데 재작년에 이제 아예 영어가 굉장히 불영어가 되면서 아예 최저 1을 충족한 애들이 그때 이제 사실 거의 미달이었거든요. 절반 이상인 정원이 정시에 이월이 됐었는데 약간 그런 경우에 약간 이렇게 난이도를 떨어뜨린 경향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4단락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번이 다로 나다를 평가하는 거였고 설명 또는 평가죠. 2번에서는 다와 나의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뭐 비교하면 되잖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비교 문제만 풀려도 상중하로 완벽하게 갈립니다. 특히 고대 문제부터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일단 긍정적인 소식은 이제 여기 영어 지시문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영어를 못 풀거나 영어 때문에 당당히 저어될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지는 않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흔히들 생각하시는 그럼 이제 1단계 발표 나고 준비해야지라고 했을 때는 10중 8구 이제 열에 하나 정도는 괜찮은데 열에 8, 9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고시 기간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연대가 이제 그 화요일 정도에 1단계 발표가 나오고 토요일에 면접 보는 케이스가 제일 많았었는데 작년에는 다행히 국제 계열 때 특히 수시 때 발표가 좀 빨리 났어요. 발표가 이제 전 토요일에 하다 보니까 애들이 한 6일, 7일 정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나아졌었는데 이렇게 보통 2번, 3번, 2, 3일 정도로, 그러니까 뭐 다른 면접을 준비하지 않았던 전제에서, 서울대나 뭐 다른 재시험 면접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입장에서 이 면접을 사흘이나 나흘 안에 준비해서, 어, 남들만큼 본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름방학 아니면 최소한 추석 연휴 정도에는 준비를 시작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문이과 공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과 학생도 있고 문과 학생도 있겠지만 문과 애들은 별 반응이 없는데 이과 애들은 처음에 약간의 그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왜냐면 텍스트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약간 뭐 도표나 뭐 이런 게 나올 땐 그게 조금 나왔었는데 최근 2년 동안에 이제 이런 텍스트만 가득 나오다 보니까 일단 약간 질리는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ISE 지원자는 ISE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다만 이제 파스나 뭐 AS 쓰는 친구들에 비해서 이과 친구들은 조금 더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준비를 했을 때 퍼포먼스가 좀 더 떨어지기는 합니다. 네, 그런 방향성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이제 전년도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 2년 정도는 일단 기본 틀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 면접 후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 제일 많죠. 8월부터 재시험 면접 준비를 해왔고 논제파학과 재시험 문서 작성에서 높은 학력 습관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면접 적용할 수 있었고 재시문에서 배치된 모습이 풀었던 기출문제들과 유사해서 면접 처음부터 익숙함을 겪고 크게 인정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평소에 한 소재에 대해 긍정, 부정적 입장을 정리하고 또 다른 제시문에서 이를 파악하는 것은 평소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것인데 실제 시험에서 평가되었으니까 여기 지금 뭐 이제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어,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평가해라. 그러면 아마 나와 다 중에 하나는 가와 비슷한 입장일 것이고 주장일 것이고 다는 하나는 또 상반된 주장일 거잖아요. 그런 주장의 방향성 파악,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익숙했었다. 이제 8월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게 가능했겠죠. 자, 그다음 이건 이제 면접 후기인데 아침 6시부터 가야 했지만 비몽사몽이었다. 근데 요거는 해마다 좀 바뀝니다. 오전에 보는 경우도 있고 오후에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한나절에다 끝내버립니다. 오전 오후를 넘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일단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그 준비 과정은 힘들었지만 생각보다 면접이 좀 쉽게 나와서 편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기출도 같이 봤었는데 이거 이제 같이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 비교와 대조를 보시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단지 필요성에서 많은 것이 중요했었다. 아니 면접은 이 정도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보상 입장에서 지원 체크 포인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올해 입시 설명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등록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년도에 국제형 등급이 떨어졌던 건 이제 영어 최저를 못 맞추려는 때문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충원을 다 돌렸는데 결국 이제 다 채우질 못해서 한 40명 정도가 넘어오기는 했죠. 저는 그럼의 특징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이게 뭐 다른 데랑 비슷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런 4배수로 늘렸기 때문에 저런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충원율이 83%인가 보통은 한 5, 60% 정도로 저희가 생각들을 해왔거든요. 뒤에 보시겠지만 근데 충원율이 늘었다. 충원율이 왜 늘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져나갈 만한 애들이 쓰기 시작했다. 네, 고교 유형별 합격 현황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전체 국제형 전체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로 봤을 때도 일반고가 이제 조금씩 늦죠? 49.3, 53.1까지 늘어났는데 근데 이제 이 53.1이 사실은 전체가 이런 거고요. 이게 ISD로 오게 되면 훨씬 많아집니다. ISD로 오게 되면 거의 6, 70%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UD로 가면 이게 한 1, 20%로 줄고 하스 ASD로 가면 한 3, 40%로 줄어든다. 2, 30% 줄어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ISD는 거의 60에서 한 65%까지가 일반고다. 그리고 이제 연대 입장에서도 뭔가 전사고 5점대 중반보다는 일반고 1점대 후반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저가 완화된 추종률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건 영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던 거죠. 뭐 다른 이하고 그것보다는 이제 66.9에서 90점으로 올라갔다. 아시아학부도 올라갔고 융합과 공학부도 올라갔다. 전체는 86.3이다. 그래서 물론 전체는 사실은 이제 그 영어 최저가 결국 좌우했던 거니까 이제 그랬던 거고요. 상대적으로 어쨌든 외국 국제고가 많이 몰려 있는 쪽보다는 일반고들이 더 있는 이쪽이 최저 수능이 올라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유형별 합격편 아까 보셨고요. 요건 이제 아까는 국제형이었고요. 요건 이제 국제인재예요. 국제인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제인재 UD잖아요, 그죠? 여기는 거의 몇 퍼센트가 외국 국적어 86% 가죠. 그래서 이건 IS랑 전혀 그 하스 쪽이랑 전혀 다릅니다. 자, 이제 취업을 제가 좀 변화하는 양상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일단 오늘 하스 IS 이쪽이니까 이게 25년도인데요. 여기입니다. 제가 표시할게요. 11명, 1차 취업이 11명, 84명, 22명. 2차 취업이 아시아가 7명, 하스가 55명. 지금 하스는 이렇게 합치면 137명? 여기서 끝났죠? 더 없죠? 이거는 취업이 안 된 게 아니라 돌릴 애가 없어서 못 돌린 거예요. 음. 이제 하스 기준 보게 되면은 137번까지 취업이 돌았고, 근데 원래 몇 명이었다? 1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명, 그다음에 237명이 다 된 거죠. 그리고 300을 뽑았겠죠? 300명 중에서 60 몇 명은 이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고, 아니 뭐 면접을 안 왔거나,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다 된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좀 예외적인 경우였던 게 보시면 좀 안쪽 넘어갈게요. 24년도는 저희가 좀 보기가 어려워요. 영어 때문에 최저가 아이들 못 맞췄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좀 이제 일반적인 거는 사실은 23년도로 봐야 되는데 13년도는 보시면 색깔 좀 바꾸서 갈까요? 자 보시면 처음에 24명, 그다음 5명, 그냥 없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안 돌았다는 얘기예요. 어. 인원은 100명으로 비슷했거든요. 오히려 좀 많았을걸요. 그럼 여기는 몇 명 돌았어요? 29명.
이거는 최저 맞추려고 못 돌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만큼 더 애들이 빠져나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2년 사이에 극단적 차이가 나타나는 거는 로깅을 어떤 쓰는 패턴 변화 자체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스를 계속 전문적으로 보지 않으신 컨설턴트 분들이 저기 뭐 인원수도 이렇게 추합 도니까 쓰면 웬만하면 붙어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쓸만한 애들이 써야 붙는 거고요. 내가 쓸만한 애가 아니면 오히려 그 4배수로 늘어나도 1단계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중장기 플랜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아까 요 전공표 보여드렸고 이것도 왜 다시 나왔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가는 친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내신이 자신의 전체 내신보다 좋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내신이 뭐 2.0이면 영어가 1.99라도 돼야 되는 거죠. 완전 일반고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하한선으로 보는 뭐 전사고에서 IST 가는 애들, 뭐 영과고에서 IST를 갈 수도 있겠지만 별로 없으니까 예를 들어 전사고에서 가는 애들 보통 저희가 4점 그래도 한 중반은 중반? 뭐 4점 어쨌든 중반, 네, 4.5 라고 한다면 영어가 요거보다 좋아야 되는 거죠. 4점은 좀 힘듭니다. 어쨌든 4점 가능한 3점대 들어가야 되고 어쨌든 4점 초반 정도는 걸쳐줘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전적 과목 내신 4.3이라면 영어가 4.2는 돼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여기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요 전공에 해당되는 생기부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연대 UIC만 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연대 UIC만 쓸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고대도 비슷하게 쓸 거고 뭐좀 높여서 서울대도 쓸 거고 뭐 성대도 비슷하게 쓸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이제 여기랑 같이 이제 아까 콤비네이션으로 움직이는 일반 학과들이 뭐가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시학으로 가는 애들은 보통 이제 문사철이라 그래요. 어문이거나 역사학과를 쓰거나 철학과를 쓰거나.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동양사거나 동양철학 쪽으로 맞춰진 생기부가 좋은 거겠죠. 그다음에 이 중문이나 일문이나 그다음 이제 여기 가는 애들. 여기 제가 묶어서 말씀드렸는데 문화 디자인, 정보 디자인 여기 가는 애들은 보통 다른 거 어떻게 쓰느냐? 보통 고대 기준 미디어를 쓰거나 아니면 가끔 디자인 조형학부를 쓰거나 이런 애들. 아니면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AT&T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데를 쓰는 애들이죠. 그런 생기부가 여기 있고요. 사회적인 리더십은 자전 가는 애들. 부대 자전이나 성대 근리 가는 애들. 거기 맞는 생기부는 여기도 맞는 겁니다. 계량위원 관리는 경제를 가거나 통계를 가는 애들. 과학기술 정책부터 행정생기부. 지속개발혁명은 뭐 여기 이제 약간 국제나 교육 쪽이 맞죠.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과 같은 경우는 ISC라 그랬는데 뭐 여기는 사실 이렇게 뭐 정확히 매칭을 저희가 잡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제 뭐 약간 메디컬 계열에 약하게나 했던 애들은 바이오 쪽으로 들어옵니다. 생명 쪽, 생명 베이스로 돼 있는 애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에너지 환경영화 여기는 어쨌든 화학, 물리나 화학이겠죠. 화학 혹은 지구과학. 그다음에 나노 같은 경우는 약간 물리 베이스. 뭐 화학도 가능은 하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는 뭐 그렇게 딱 여기까지만 있고 이건 안 돼요. 이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다만이 하나 걸리는 건 뭐냐면 여기를 그냥 약간 전공법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약간 공대인데 약간 수학보다 과학을 좀 더 우리가 우유를 했던 예를 들어 과학을 못해도 갈 수 있는 공대로 보통 소개드리는 뭐 산공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컴공 이런 거 많이 가잖아요. 컴공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랑은 살짝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음. 근데 쓰면 되기는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그런 벽이 높지는 않다. 근데 이제 하스는 다른데 여기는 어쨌든 약간 대충 이과 생기부에 수학과 나쁘지 않네 그럼 뽑아주는데 여기는 그렇진 않아서 생기부가 이제 어문 계열로 돼 어문인데 유럽 어문 있잖아요. 네, 음, 유럽 어문 위주로 돼 있거나 뭐 불문과 동문과 그냥 그런 걸로만 있어. 특별히 이쪽을 신경을 안 썼어. 그러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장미 떨어지는 경우를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냥 뭐 사학과, 사회학과나 사법과 위주로 되어 있거나. 음. 이런 쪽은 오히려 생각보다 떨어지는 일이 좀 많이 발생해요. 그다음에 이제 정액 국제학 보거나 완전 그 국제학교 이런 이제 그 정치 외교 쪽에서 외교 쪽이 아니라 약간 정치 위주로 되어 있고 아니면 경영 생기 보거나 여기 경영이 있긴 있는데 이게 사실 경영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그 옛날처럼 파스를 그냥 내신 되니까 대충 특히 이제 특목고나 국제 뭐 외국 국제고에서 썼을 때 안 되는 일들이 좀 생기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학년, 1학년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성 자체, 그러니까 내가 연대 UD만, UIC만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른 일반 학과 어디랑 같이 콤비네이션을 가져갈지를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류 경쟁력은 이렇게 5가지 요소로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전형별 타겟팅이 되어 있는데 뭐 면접형이야 이제 이 교과 같은 경우는 그냥 초과 가는 거고 이제 그럼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요거를 좀 병행해서 가는데 그냥 막연하게 국제형 대충 하나 보험 깔고 가야지가 아니라 요 내신 때에서는 국제형도 전략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좀 잡을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소서가 폐지되면서 이제 그럼 생기고 어떻게 볼 거냐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23년이죠. 23년에 이제 연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시면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사실은 독서죠. 제가 작년 따로 설명하기로 했었는데 항상 보고서를 쓰던 발표를 하던 책을 베이스로 해라. 괜히 DB표에서 이상한 논문 찾지 말고 단행본 위주로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책은 여전히 간접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게 심화탐구. 그러니까 이 심화탐구를 하는데 심화탐구라는 건 요새는 수행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책을 활용하게 되면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그런 활동들. 그리고 이제 창체 영시도 생길 필요가 있다. 창체가 뭡니까? 자율 동아리 진로죠. 최근에 어떤 경향성은 세특은 사실은 교사 역량이고 어쨌든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어요. 근데 창체는 이게 학교 인프라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학교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들은 보통 뭐 세특도 세특이지만 창체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좀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에 가 있다면 그 좋은 인프라, 좋은 환경을 잘 살려야 할 것이고, 아니면 손해보는 거죠. 거기가 의미가 없죠.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창체가 별로인 학교에 가 있다면은 네, 본인이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챙겨야겠죠. 그래서 꼭 세특에만 뭐 규제탄고 넣는 게 아니라 창체에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학종이기 때문에, 뭐, 내신을 잡고 어떻게 들어가요, 뭐가 빠져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간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성, 이 정도로 들어가 있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전과목 다 들어갑니다. 등급제로 되는 거. 그리고, 일단 제가,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스카이 전형별 스택과 면접에서 이제 오늘 연세대 국제형편 말씀드렸고요. 어, 내일 제가 현장 설명회가 좀 있습니다. 대치 스터디 브릭스에서 아까 이제 그 카톡방에 공지를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지난달에 이렇게 줌으로 설명드렸던 ISE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SD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달 온라인 설명회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주차에는 의대별 스펙과 면접 보러 대편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쨌든 6월 2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일로 약간 예정이 없던 그 공휴일이 좀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때 좀 어떻게 요 3일인가 2일인가요? 예, 예, 요걸 좀 활용을 해서 3일인가 보다. 네. 요걸 좀 하려고 좀 계획하고 있고 6월 6일 현충일도 뭔가 하고 있어서 요거는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특히 이제 약간 기대 이하의 성적을 어떻게 거뒀을 경우에 굉장히 실망하거나 아예 그냥 어, 일찌감치 정시로 가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너무 혼자서 판단하시지 말고요. 물론 주변에 도움 보실 분 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뭐 꼭 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문가하고 좀 판단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 컨설팅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 상태에서
어디를 갈 수 있나, 어디까지 올려야 되나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설계 컨설팅은 이제 일단 학종을 계속 가져간다는 전제에서 그럼 오늘 국제형 들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스에 있는 QRM으로 진로를 설정했어. 그러려면 이번 학기 생기고 활동 뭐 해야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설계 컨설팅 진행해 주시면 이제 제가 기본적인 아이템 선정하고 일차적인 소스까지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설명, 저 설계 컨설팅 두 가지 있으니까요. 이거는 제 업무용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될 거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긴 한데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 5월 중에 날짜 잡아서 본격적인 기말고사 내신 기간 되기 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밴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여기가 자 이제 약간 그 자료 참고처럼 쓰고 있으니까요. 또 밴드에도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질문들 채팅창으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뭐 연세대 국제형이 아니라 다른 입시 전반적인 내용도 질문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중국 코스는 좀 다를 것 같아요. 학교별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A, B, C, D 학교로 구분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D나 E 그룹 친구들이 늘어나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D나 E 그룹은 살짝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삽에서 늘기 때문에 뭐 그게 눈에 띄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A, B, C 그룹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살짝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신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니까 종합적으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 이 그룹 고견은 보통 생활기록부가 그에 비례해서 있다는 전제에서 한 2점 안팎 정도는 한번 써보실 만하다. 더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 영어가 어쨌든 받쳐준다는 전제에서 D그룹은 한 2초까지 말씀드린 편이고요. C그룹 정도 가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 좀 이제 여유가 생기는데 한 2중 후까지 써보세요라고 말씀드린 편이고 B그룹 가게 되면은 이거 IS입니다. 네, 카스랑 IS는 조금 더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한 3초 중까지 A그룹도 이제 A그룹이 사실은 조금 그 안에서 분화가 되긴 하는데 영어고는 저희가 4점대 중반도 써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한 3점 후반에서 4 안팎까지 도를 써볼 수 있다. 이에 상응하는 생기부가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더 없으실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